배고픈 당신과 함께 미술로 식사를 먹는 미술 지금 시작합니다. 네, 미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안녕하세요, 먹는 미술의 수정입니다. 맛있는 미술을 함께 먹어요. 안녕하세요, 먹는 미술의 공존입니다. 아, 네,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아주 차분한 배경이 됐군요. 어떠신가요? 중앙동에서만 녹음하시다가. 중앙동은 약간 그 예술인들의 아지트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그 이제 사랑방 같은 그런 분위기? 예,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 이거 주변이 맞아. 주택가가 여기가 많아서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 좀 바쁘신 것 같던데. 요즘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서 네, 전향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엄청 많거든요. 네. 제일 최근에 그게 아트밈을 지금 엄청 쏟아내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컨템포러리 아트밈이라는 그 이제 채널이 하나 있어요. 저 그분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거 내 생각에 웃겨야 된다, 웃겨야 산다. 그래서 이거를 웃길 수 있는 그런 숏폼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몇 개 올리셨다고요? 25개 올렸습니다. 시작일은요? 이제 나날이 이제 쏟아지고 발전할 겁니다. 아트밈 코리아라고 인스타그램 검색하시면은 아주 이제 저질의 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공감 가시는 거 아마 있으실 건데 꼭 그 좋아요도 누르고 스토리도 공유하고 친구한테 보내야 된다고.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어둠의 그 미술의 이면이거든요. 예술의 이면이라 가지고 내가 내 개인 계정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말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네, 교수님 욕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 교수님 욕이 많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괜찮아요. 네, 실제로 교수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저 교수님이랑 마팔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또 그렇다고 하고 또 약간 이게 좀 어둠의 미술계였다면 또 밝은 미술계가 있으시잖아요. 밝은 미술. 맞아요. 밝은 것도 있어요. 밝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약간 조금 남한테 이거 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게 약간 아트밈 코리아 이런 거고. 이제 바로 까버렸네. 네, 이제 좀 밝은 거는 그 큐레이션 트렌드라는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큐레이션 트렌드는 이제 학술지 기반으로 지금 최신 그 예술 연구 경향을 이제 인사이트를 말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그 매주 아이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매거진 칸에 들어 있어요. 매주 목요일에 한 2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는데 저는 매일 이거 중에 하나를 매일 하나씩 컨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대본을 매일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 2,000자 정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보고 읽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3분 정도의 영상 만들어지고 편집하면 한 1분 정도. 약간 상부상조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또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공존. 맞아. 그래서 보통 이제 공존이 이런 게 있다, 이런 요소들이 또 재밌는 것 같다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해볼까 또 고민하고 그렇게 또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 먹는 미술 5화까지의 이야기였는데 한 중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둘이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그동안의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고 앞으로 남은 이제 6화부터 10화까지를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스포일러 예고 정도를 또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화부터 5화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실험적인 장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먹방을 사실은 저희가 오디오 콘텐츠 위주이지만 어쨌든 좀 시각적인 것도 조금 겸해서 먹방과 미술 이야기를 좀 결합해서 했었던 지난 날들이었네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차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방송 잘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 붕어빵 잘 봤다, 송자님 잘 봤다, 치킨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아 콘텐츠를 뭘 하는지 아시구나 이런 되게 적중률이 좀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전 저가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컨텐츠 부담이 좀 적었어요. 적었다고? 네, 적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인사이트를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음식을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난 음식에 약간 정신이 다 쏠려가지고 그래서 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그 미술에 대한 서사성을 가져와서 말하는 게 메인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메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국밥 먹을 때도 좋았고 치킨 먹을 때도 좋았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오, 저는 저희 전신이 그때 얘기했었던 오므라이스 잼잼이라는 웹툰이 저는 좀 전신이고 좀 모티브가 돼서 그게 이제 시각 웹툰 형식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팟캐스트로 좀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좀 매력적이라서 또 언젠가 또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먹는 비중이 이제 굉장히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에 먹는 미술에 이제 먹는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먹는다라기보다는 맞아. 이게 먹는다라는 것에 그 개념을 좀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은 나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이게 먹는다라는 게 단순하게 이거를 음식 이게 아니라 이게 내 몸이 되는 거야. 이 샌드위치가 내 몸이 되고 이 커피가 내 몸이 되고 근데 이 핸드폰은 내 몸이 될 수 없지. 없지. 그런데 이제 먹는다는 개념을 이제 육체가 된다는 개념을 넘어가서 이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모든 인풋들이 저희를 이루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육체가 되지만 저희가 정신도 우리의 일부라고 이제 칭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중의 일부들이 내가 이제 얻는 정보들이 내 정신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미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먹는 미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게 이제 미술 자체가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인문학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이게 하나는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헤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설치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미술이라는 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체화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예쁜 정보들을 좀 많이 주고 싶다 이런 의지가 컸었죠. 그런데 먹는다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립이 됐지만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할 때는 좀 더 이런 요소로서 은연중에 모티브를 해서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조금 시도를 했던 장치였고요.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6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더 잘 풀어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예술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때 지난 콘텐츠를 얘기할 때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술가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었을 때 먹고 사는 어떤 일거리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컸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은 계속 그 예술적인 실험과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먹여드릴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수정은 예술행정가로서 활동을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술 사업가죠. 사업가로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라디오에 비춰지는 모습 이외의 그런 전문성들이 굉장히 이제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능력치도 이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차가 쌓여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좀 노골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이제는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만 머물러서 예를 들면 재단 이런 곳에서만 지원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또 너무 상업적으로만 지금 투자를 하고 뭐 어떤 그런 루트를 뚫어서 돈만 벌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공공과 지금 민간의 굉장히 영역이 중첩되어 있고 서로 연합해서 잘 돼야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마침 포지션이 공공과 이제 민간 상업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또 두 가지고 전략도 이렇게 세워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맞아.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뜯어볼 건데 이제 어떤 특정 시기에 열리는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요. 이제 예술가 분들도 굉장히 저는 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갓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예비 예술인부터 해서 청년 예술인 그리고 신진 예술인 그리고 일반 예술인? 일반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그 지원사업군이죠. 사실 예술가 군이라기보다는 지원사업군에 대한 어떤 접근성 그리고 뭐 그 지원사업도 횟수 제한이라던가 그 시기에만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조금 짜증나는 부분들 경험자로서 이거 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좀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보들 서로 공유하자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네네.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지는 또 차차 풀어갈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 시점에 좀 눈여겨 보이는 이제 지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빈집 활용 창작 공간 조성과 운영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기 공교롭게 이제 두 가지의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빈집을 제공하시는 공간 제공자분들의 공모가 한 섹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섹션은 제공받은 공간을 활용하는 예술가를 또 공모를 받아요.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공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떠십니까? 그럼 구미가 당기시나요? 아니요. 좀 굉장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빈집이 아닌데 내놓을 월세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냥 집이 많아. 내가 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이텔에는 번화가 있다고요. 번화가 있다고요. 여기서 5분 거리라고요. 네. 빈집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공간 운영자로서 이걸 참여하는 거는 조금 지향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참여하기 전에 레지던시를 운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렴한 레지던시를 운영을 하면서 그 사용자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막상 이제 그렇게 무료거나 저렴하게 공간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은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맞아. 책임감이 작아지죠. 태도가 너무 안 좋고 물론 이제 공간을 막 망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게 저는 그 아티스트 레지던시로서의 그런 발전 방향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공간에서 조금 새로운 창작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IT는 원래 레지던시였습니다. 방이 6개잖아요. 거기 다 작업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 따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싫어서 안 따라온 게 아니라 생업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투잡이니까, 보통 투잡이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또 다 여러 개의 지원 사업을 받기 때문에 날 따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IT 레지던시가 그만큼 매력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내놓는 미션이랑 비전들을 조금 제대로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전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전시 수요도 더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내죠. 저는 이제 작업실이 없었던 시기에 항상 이 공모 사업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선뜻 이제 도전하기 어려웠던 게 일단 너무 그 교통권에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교통권이 떨어져서 가겠는데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짐을 오르고 내리는데 그때의 어떤 되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석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는 대신에 이런 그 일수를 채우는 방향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생업 부분이 예술가가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술가가 돈을 벌려면 공간 바깥에서 돈을 벌어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오인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또따또가도 그렇고 외부 활동에 대한 출석 인증을 대체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되게 간극을 좁히는 진짜 공간 사업, 공간을 연결해주는 사업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창작 공간은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 작품을 내놓기까지 발표되면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지키고 싶은 공간인데 자꾸 마을 사람들과 이 공간에서 같이 커뮤니티를 하라고 조금 그런 강요 아닌 강요가 있으니까 이게 예술가의 습성이나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사랑방 같은 곳 거점을 공간을 두고 뭐 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거를 조금 장치가 있어도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기적인 입장인데 이제 예술가이고 나는 아무래도 이 공간을 예쁘게 쓰기는 힘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재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거친 작업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애로사항은 이 공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 지금 중앙본부가 아마 이전에 쓰시던 분들이 시각미술을 하시던 분들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벽이랑 이제 바닥에 물감이 이제 흩뿌려져 있는데 이제 저희는 또 감안하고 쓰긴 하는데 이제 사실 또 원상복구가 됐었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걸 또 어떻게 보존하고 이제 또 처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계속 예술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면서 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레지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공감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빈집활용 이것도 그 크게 보면 레지던시 사업인가요? 이거는 진짜 공간 레지던시 성격의 그냥 공간 사업이라고 그냥 봐야 될까 공간 지원 사업. 근데 지금 이게 자치구별로 그런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을 그 좀 재활용하는 그런 재활용이라는 말이 맞나요?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상권이 아니야. 맞아. 내가 당장 물감 떨어져도 사러 갈 수가 없어. 그게 작업실은 그나마 괜찮은데 상권이 아닌 집들을 여러 채를 막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하래. 이거 나 그때 웃기는 거 같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갑자기 051 FM에서 술 팔아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능력을 펼쳐봐. 저희는 약간 팔 수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생맥주 귀에 갖다 놓고요. 네, 여기 앞에 배너 세워놓고 051 비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감성으로 하고 이제 사실은 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사장의 품이에요. 그 매출이 일어나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그 원래 사람들이 워크인에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혀 없던 곳에 청년과 공간에 청년만 넣는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100% 사장의 아웃풋이고 그 사장이 품 팔아가지고 하면 됐고 품 팔아서 하면 됐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내 생각에 이런 빈집 활용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그 이기적이다. 이거는 물론 좋죠.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청년의 에너지를 조금 이제 시너지 없이 좀 사용한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회차에는 직접 하나의 공모 사업을 저희가 뭐 가상으로 지원을 해보던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는 콘텐츠로 조금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뭐 오늘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좀 지원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뭐 지원 사업을 주는 재단의 입장이나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또 예술가가 마냥 지원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 좀 병폐적인 형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풀어가면 어떨까 했던 오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전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두 가지 타겟이에요. 두 분? 네, 두 타입. 타겟인데 진짜로 그 지원 사업을 발행하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발행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발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크리틱한 목소리 못 듣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가 그 발행하는 틀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듣고 이거 진짜 까는 사람들은 잘 못 듣는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이제 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리액션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게 사실은 지원 사업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그 중심적인 맥락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약간의 그 먼저 해본 입장으로서 그거를 어떤 거는 어떻다, 어떤 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이렇게 조금 이제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야기를 잘 하려면 좀 더 천천히 보고 또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또 가져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는 미술 오늘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아하. 네. 벌써 끝났어요? 아쉽네요. 아쉬우면 다음 회에도 뵙죠. 지금까지 먹는 미술의 수정 그리고 공존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